네,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상가 계약입니다. 이제 우리 필라테스 센터나 운동센터 우리 세팅 하시려면은 상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상가를 고를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어렵죠? 자, 어떤 상가가 좋은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데요. 사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필라테스 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상권, 상가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상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올 수 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메리트도 있지만은 좀 멀리서도 알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또 필라테스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센터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센터를 고르는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가를 고를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내가 뭐 아파트 주민 상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피스 상권에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역 주변을 공략할 것인지 어떤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바로 입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주차입니다. 자동차. 요즘에 주차 정말 중요하고요. 웬만큼 떨어져도 도보로 잘 안 오시는 회원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연식입니다. 건물이 아무래도 오래되시게 되면은 뭐 누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좋은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도 오히려 연식이 오래되면 훨씬 더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봤을 때 상가 자체의 컨디션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상가는 좀 찍어 놓으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원상복귀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계약을 받기 전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뭐 가벽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놨으면은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요즘 30평대 철거 들어가면은 보통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 소요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컨디션이 어떤지 잘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초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인테리어 비용은 막 끝없이 상승합니다. 막 바닥이 깨져 있다든지 하면은 전체 바닥 공사를 시멘트 공사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샤시가 뭐 불안정해서 떨어지고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요거 무시하시는 분들 있고 놓치시는 분들 많은 것 중에 주변 상가 체크 하셔야 돼요. 우리 업종이 필라테스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뭐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게 뭐 있어서 나쁠 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가 뭐 호프, 술집, 그리고 옆에가 무슨 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가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 조금은 서로 나중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 저녁에 술 드시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러시는 분들하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뭐 시끄러운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교습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피아노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레슨하는 소리를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올라오는 뭐 식당이 뭐 주변에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 주변 상가인데 내가 필라테스 센터가 들어가는데 뭐 주 옆에 성형외과 있고 뭐 피부과 있고, 예,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시너지 정형외과 병원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주변 상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센터 규모 어느 정도로 하겠다고 정해놨는데 땅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길쭉한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정사각형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테리어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평형이라도 땅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땅 모양을 보러 가실 때는 꼭 자를 가져가셔서 실측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측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주셔서 땅 모양 확인하는 거 한 가지 팁 드리고요. 그리고 방향, 창문의 방향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도 남향이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상가 중에서는 북향도 있긴 한데 북향으로 들어간 상가는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쎄합니다. 공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상가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 모든 것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인가? 예. 저렴한 것은 이것들 중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저렴한 건 저렴한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사고요. 자, 싼 게 비지떡입니다. 너무 싸고 혹하는 금액들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우리 실제로 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바닥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상가 계약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임대해서 쓰는 거랑 매매해서 쓰는 건데 아마 필라테스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상가를 뭐 분양받거나 해서 그 센터를 차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집가도 상승해서 뭐 집가 수입도 없고 그리고 내가 노동 수입도 없고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은 뭐 여력이 안 돼서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대로 계약하실 때는 중요한 것 예전보다는 많이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뭐 1년을 계약하든 2년을 계약하든 내가 장사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내가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갖게 되고 뭐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라고 보고요. 1년 연장되는 시점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임대료 인상 상한은 딱 5%입니다.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이 임대료였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네,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1000에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5%까지 5%까지는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임대차 보호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가 잘 된다고 집주인이 옛날처럼 뭐 갑질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죠. 올해에 더 강화돼서 좀 상가를 임대받는 데 있어서 임대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많이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건물주가 갑이 아닌 네, 그런 시대죠. 그래서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가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로 잡아 놓으십니다. 물론 길게 해도 좋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너무 길면은 나중에 뭐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고요. 또 2년. 우리 뭐라 그럴까요? 1년 너무 짧습니다. 1년은 금방 갑니다. 사업하면은 보통 사업에서 내 센터가 안정되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년 정도 우리 운영을 하는 걸 보는 거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 CCTV나 우리 인터넷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3년 계약 약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랑 딱 맞춰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3년 추천드립니다. 자,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 용도나 뭐 이런 것들, 임대차 뭐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필라테스는 신고 업종이에요. 네, 신고 업종이고 허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사업자를 낼 수 있어서 그것도 가장 큰 장점인데요. 건물 용도는 2종 근린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라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각 건물마다 그 용도를 정해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주택, 사람이 사는 곳이야. 예. 그리고 어떤 자리는 장사를 하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2종 근린으로 돼 있는 부분이 필라테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1종 근린도 들어갈 수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린 시설. 그러니까 대부분 상가나 사무실로 나와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오피스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요즘 많은데요. 사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예.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주택은 안 된다, 2종 근린인 곳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라테스는 어쨌든 유해시설도 아니고요. 또 이제 사람들한테 더 몸을 좋게 하는 직종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집주인이든지 상가 주인이든지 환영합니다. 필라테스 센터 한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가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필라테스 센터는 단위 면적당 수익이 결정된다. 네. 상권과 면적. 네. 동일한 금액이라면 상권과 면적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이럴로 무엇인가 특화된 곳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 굳이 비싼데 얻으실 수 없고요.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벤트나 뭐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을 뭐 이렇게 양쪽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자신 있어라고 하면은 좋은 상권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컨셉을 갖느냐에 따라서 매장 선택의 기준도 바뀐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